왜 자꾸 오빠 생각이 나지? 오빠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 나만 이렇게 느껴? 오빠 나한테 뭐야? 왜 이렇게 중독돼? 왜 중독된 줄 알아? 그건 말이야, 슌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 혹시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남자 진심으로 없지?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모든 대화 방식을 전부 갈아엎어야 돼. 슌의 멤버라면 알잖아. 우린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남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존재의 이유야. 안녕 슌애들. 오늘은 말이야, 진짜 매력있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밥 먹듯이 듣는 말들, 그리고 연락하지 않아도 여자가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대화의 공식을 알려줄게. 지난번에 알려준 여자랑 평생 써먹는 대화 잘하는 법 3가지 공식, 그거 좀 써먹어 봤어? 그때는 말을 잘하는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오늘은 그 심화 버전이야.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라고 여자가 몰입하게 만드는 대화법을 알려줄 거야. 오늘은 유료 강의도 일부 넣어놨으니까 이번 영상 안 보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내 수강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조님, 요즘 연락하는 여자라 분위기는 좋은데 뭔가 애매해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야 딸려오는 느낌이고 계속 제가 리드해야 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을 달리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바로 알았어. 이 남자 지금 여자의 감정이 몰입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구나. 중요 포인트 눈치챘어? 여자가 웃고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이 너에게 쏠려있다는 착각은 금물이야. 그녀는 지금 그저 받아주는 중이야. 불편하지 않은 선까지만. 그저 심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거지. 이 상태? 단언컨대 지옥행 엘리베이터 올라탄 상태야. 네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웃고 리액션 주고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 자리에서 멈출 거야. 그리고 네 무의식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 불안한 감정을 외면한 채 그래도 분위기는 좋으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야, 애매한 상태에서 매몰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 순간이 오면 웃고 있는 여자에게도, 너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자에게도 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게 되겠지. 넌 좌절하고 다시 말하겠지. 왜 난 항상 이렇게 끝나지? 진심을 다했는데 왜 또 나만 노력하게 되지? 그리고 다음 연애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야. 지금 내가 알려줄 이 구조를 모르면 넌 앞으로도 평생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기는 관계, 호감은 있어 보이는데 확신은 없는 여자, 만나면 좋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여자, 이런 애매한 관계의 무덤 속에서 허우적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 이건 단순한 대화 스킬이 아니야. 여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공식, 그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몰입의 알고리즘이야. 첫 번째, 설득하지 마라. 다만 느끼게 해라. 그러니까 내 말은 너한테 진심이야. 이 말 써보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진심을 말했는데 왜 설득이 안 될까요? 왜 여자는 알았어가 아니라 글쎄로 반응할까요? 사람은요,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자한테는 논리보다 느낌이 먼저예요. 여기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자는 감정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듣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뇌는 끊임없이 말해요. 이 감정 진짜일까? 이 사람이 날 이해하고 있나? 내 마음을 제대로 느끼고 있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웃었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카톡을 읽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자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 나는 진심이야. 그럼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 진심이면 다야? 왜냐하면 그녀는 느낌이 없거든. 진심도 논리도 아무 소용없어. 그걸 느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말하지 마, 보여줘, 설득하지 마, 느끼게 해줘. 그녀가 지쳐 있을 때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 표정만 봐도 땡땡아, 오늘 그냥 말없이 나랑 걷자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느끼게 하는 거야. 감정의 대화고 여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방식이야. 남자들은 자꾸 결과를 말해. 나 너 좋아해, 사귀자, 난 너 없으면 안 돼, 넌 특별해. 근데 그 말은 여자 입장에선 검증 안 된 환상일 뿐이야. 검증도 안 됐고 감정도 동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해봤자 그냥 겉도는 말이야.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여자는 왜 그렇게 느낌을 중시할까? 여자는 어릴 때부터 언어보다 눈치로 세상을 배워요.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관계를 해석해. 그리고 해석이 그녀의 감정, 즉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진짜 끌리는 남자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의 그림을 그려줄 줄 아는 남자야.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에 남자들이 흔히 말하잖아. 나는 너 좋아하고 성격도 잘 맞고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근데 여자 머릿속은 근데 왜 안 설레지? 이게 바로 남자가 논리의 함정에 빠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아주 단순해요. 그녀가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녀가 설레도록, 그녀가 어딘가 모르게 빠지도록, 그녀가 말은 안 해도 이 남자 뭔가 다르다 라고 느끼도록. 이게 바로 설득하지 말고 느끼게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평범한 남자. 왜? 무슨 일 있었는데? 더 평범한 남자. 아 그래? 푹 쉬어. 진짜 유혹자는? 너 지금 말투에서 다 느껴진다. 뭔가 꽉 눌린 느낌? 너답지 않게 되게 무기력해 보여. 어때요? 대화가 다른 결을 가지죠. 이거는 감정의 표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해요. 나 이 말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얘 내 마음 이렇게 왜 잘 읽지? 미쳤나봐. 왜 얘밖에 안 떠오르지? 이때부터는 그녀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흔드는 남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의 마음의 파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파장은 곧 감정 몰입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을 인정해주고 흔들리게 만드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게 몰입의 시작점이에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 걸까?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자는 계속 생각나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이걸 모르면 말 잘하고 편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그녀의 밤을 지배하는 남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늘 감정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말은 어른처럼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늘 확인받고 싶고 보살핌 받고 싶어해요. 이걸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자의 감정은 이성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선명하다. 즉, 그녀는 이유를 듣고 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끌리고 나서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냥 좋았어. 말투가 묘했어. 느낌이 왔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느낌은 뭘까요? 말과 말 사이에 공기, 시선, 말 안 한 그 여백에서 나와요. 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네 말을 들으니까 묘하게 빠지네. 이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여자가 갖고 싶어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야 단어 몇 개 바꿔 말해도 여자의 무의식에 바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남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영향받지 않은 상태, 스테이트의 기본 세팅이 잡혀 있어야 돼요. 나의 내면이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여자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녀가 감정을 뿌렸을 때 그걸 흔들리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내면의 중심. 이게 되면 당신은 말을 잘하지 않아도 여자가 말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 대화 안에서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끼거든. 설명은 신뢰를 만들고 감정은 중독을 만든다. 그녀가 당신의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머릿속에 자꾸 당신을 떠올리게. 그 감정의 중독은 진짜 연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남자랑 있으면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줘.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감정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신뢰는 이성적인 논리 설득보다 100배는 강한 유혹의 힘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그 사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꾸 생각나.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연락을 내가 먼저 안 해도 그녀가 먼저 오게 돼요. 논리로 머무르면 호감, 감정으로 밀어넣으면 몰입, 상상까지 열어주면 중독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된 느낌, 연기한 감정,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느끼게 하세요. 꾸미지 말고. 이게 바로 여자와 깊어지고 유혹을 넘어 감정 중독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이해받고 싶어하는 건 여자의 본능이다. 자, 이제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자의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곧 이해받고 싶다는 말이야. 이해를 기반으로 그 감정이 증폭되는 거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있구나. 여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야. 남자들은 대화할 때 해결하려고 하잖아. 여자가 나 너무 힘들어 하면 어디가 힘든데? 그럼 이렇게 해봐. 바로 해결책을 줘버려. 근데 여자는 뭐라 그럴까? 아 됐어. 오빠는 내 마음도 몰라. 맞아. 모르는 거야.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여자는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해. 요즘 회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이때 남자는 그럼 그만두던가 아니면 부서 옮겨 라고 말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자는 갑자기 냉랭해져. 왜? 내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든. 이럴 땐 해결보다 먼저 감정을 받아주는 리액션이 필요해. 와, 그 정도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너 요즘 어쩐지 웃는 게 줄더라. 이 한마디면 끝나. 여자는 자기를 구해줄 슈퍼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정 히어로야. 자, 감정 히어로 되는 법 알려줄게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읽어줘라. 힘들어 보여. 오늘 표정이 좀 안 좋네. 이런 말 사소해 보여도 여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각인돼. 두 번째, 결론 말고 감정을 같이 느껴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와, 그 상황이면 나라도 진짜 힘들겠다. 같이 화나주고, 같이 답답해주고, 같이 놀라주고. 세 번째, 반사적 조언 금지. 여자가 감정을 꺼냈을 땐 그냥 그걸 함께 알아주는 리듬이 필요해. 왜냐하면 여자는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뿐이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녀가 느낀 감정에 내 감정을 덧대야 돼.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팀장한테 진짜 무시당했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서 기분 완전 상했겠다. 그런 일 있으면 자존감 다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그녀의 감정 위에 내 감정의 레이어를 하나 올리는 거야. 결국 여자의 감정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안정이 되고, 그 순간부터 남자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해. 그래서 말로 설득하지 마라. 감정을 읽어주고 함께 느껴라. 이게 바로 여자의 감정을 리드하는 남자의 첫걸음이자 그녀를 중독시킬 수 있는 진짜 대화 방식이야. 너를 묻지 말고 그녀를 해석하라. 말하지 말고 느끼게 하라. 이 공식으로 그녀가 왜 너를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지 이해했다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자의 무의식에 한 장면을 싣는 남자. 여자랑 대화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너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지금 남자 있어? 그런 남자 만나봤어? 넌 어떤 연애하고 싶어? 자, 여기서 문제. 이 질문들 전부 너를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여자는 자기를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느끼게 해주는 남자에 끌리는 거야.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런 질문에 여자가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재밌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무의미한 대답들이 쏟아지죠.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말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건데, 남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너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를 해석하는 문장이 필요해요. 해석하는 문장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올해 만난 사람은 없었어. 한 3, 4개월 정도면 다 끝났던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왜 그랬어? 라고 묻는 순간 관계는 면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한테 맞춰줄 준비가 안 된 거였을 수도 있어. 또는 너무 감정 쓰다 보니까 금방 지친 거네. 네가 좀 깊이 생각하는 타입인가 보다. 이렇게 감정을 통역해주는 순간 여자는 아, 이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잘 본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착각은 관계에서 무조건 진심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분석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분석은 머리로 하고 해석은 감정으로 하거든요. 그녀의 말투, 표정, 단어, 리듬,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여자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걸 읽어야 돼요. 그럼 여자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감정이 활짝 열려요. 왜냐하면 여자는 해석당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 이런 해석이 반복되면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에게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감정 중독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여자가 당신한테 오빠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이미 감정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온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그녀를 분석하지 마세요. 해석하세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걸 당신이 먼저 느끼고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여자의 감정을 열고 나한테만 감정을 쓰게 만드는 유일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건 그냥 공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무의식에 언어를 부여해주는 남자. 그 남자는 그녀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자는 먼저 느낌이 오고 나중에 거기에 이유를 붙여요. 그러니까 남자는 감정의 시나리오를 써줘야 돼. 예를 들어 오빠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말 전에 무슨 감정들이 쌓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감정의 선을 하나하나 연결해주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피곤한 거 티나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장난 많이 안 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나 관찰당했네? 배려받았네? 하고 느껴요. 그리고 이 남자랑 있으면 감정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 네 번째, 우리의 프레임을 선점하라.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녀 대화에서 프레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진짜 관계의 흐름을 정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갖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외모가 잘생겨서? 돈이 많아 보여서? 말빨이 쩔어서? 아닙니다.
그건 초반 어텐션을 끄는 요일일 뿐 여자의 진짜 본능을 터트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남자는 나를 진짜로 느끼게 해. 지금까지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게 했고 그녀를 해석해 줬다면 그녀가 나와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프레임을 선점하는 대화입니다. 여자들은요, 나에 대한 대화보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감정적 연결감을 느껴요. 왜일까? 그건 여자의 뇌가 연결의 언어, 즉 관계 중심의 시뮬레이션, 이거를 먼저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이 관계가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대화를 주고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가까운 미래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요. 여자의 감정은 공감에서 시작되지만 확장해서 중독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 그녀가 갖고 있는 감정은 단순히 맞장구 치는 걸로는 부족해. 그 감정에 너의 감정을 덧대서 그녀 안에 우리라는 새로운 감정 지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여자의 무의식은 이런 말을 속으로 하기 시작해. 나 이 남자랑 있을 때만 좀 다르네? 이 감정은 전혀 없었던 건데? 이렇게 말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여자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나 남자친구 없어. 그러면 그래? 왜 없어? 안 생겨? 소개팅은 안 해봤어? 그 순간 남자는 남자친구 없다고 말한 여자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먹힌 대화예요. 그럼 반대로 프레임을 선점하는 남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남자 없다는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건데? 그래서 나랑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의식했네. 이게 바로 우리의 프레임을 여는 방식이에요. 여자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프레임을 테스트처럼 툭툭 던져봐요. 그 프레임에 바로 반응하면 그 남자는 그냥 소비재처럼 소비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프레임 위에 올라타서 새로운 우리의 서사를 제시한 남자는 그녀의 뇌 속에 우리라는 기억을 먼저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감정은 프레임 안에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 집 앞에 술집 생겼어. 이 말을 듣고 술 좋아하네? 술 많이 마셔? 혼술도 해? 이런 말 하면요, 이미 술 좋아하는 여자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대화가 굴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내가 너 데리러 가는 이유가 생겼네. 너 술 들어가면 어떤 타입이야? 귀여운 거야? 섹시한 거야? 위험하네. 나랑 그 집 2차 약속 잡혔네 지금. 순간 여자의 머릿속엔 우리 둘이 함께라는 전제가 박혀요. 그게 바로 프레임을 선점하는 거예요. 여자와의 대화는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세계관 주입이에요. 우리의 대화는 그녀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녀의 머릿속에 우리라는 프레임을 먼저 새겨 넣는 거예요. 프레임이란 건 뭐냐? 감정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내가 먼저 짜놓은 감정의 통로에 그녀를 초대해야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 연애는 좀 못해. 여기서? 왜? 연애 경험 별로 없어? 상처 있었어? 이런 대답은요, 그냥 그 말에 뒷면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나랑은 잘해봐야지. 너한테 어울리는 연애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할 준비는 다 된 것 같네?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개별 인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전제, 공동인식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 남자는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자와의 대화에서 무슨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프레임에서 이루어지는가가 핵심입니다. 당신이 먼저 선점하세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상황극, 우리라는 미래 먼저 제안하세요. 그러면 여자는 그 프레임 속에서 당신과 함께 감정을 흘려가기 시작합니다. 5번째, 상상을 설계하라. 그녀의 머릿속에서 너는 이미 존재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야. 단순한 호감을 넘어 연결된 상상과 감정 공유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현실로 끌고 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그녀가 너를 그냥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라 생각날수록 현실로 끌어당기고 싶은 남자로 느끼게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 넌 감정을 느끼게 했고 그녀의 무의식을 해석했고 우리라는 프레임까지 연결했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그녀가 너와의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것.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감정이 담긴 하나의 장면. 여자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보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한 장면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해. 그 장면에 네가 포함이 된다면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욕망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를 들어 통화를 하다가 마무리 즈음에 이렇게 잘 한마디 던지는 거야.
잘 자. 오늘 너 말투랑 표정 자꾸 생각나서 밤에 좀 위험할 것 같다. 끝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진짜 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면 그녀는 그 뒤에 이어질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하지.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 여자일수록 그 상상은 결국 자기 방, 자기 침대, 자기 몸에서 시작돼. 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이미 그 장면 속 너를 감정적으로 몰입된 상태야. 이게 바로 여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야. 남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만 여자는 조용히 시작된 하나의 상상으로 폭발적인 감정의 중독에 빠져버릴 수 있어. 이건 즉 여자의 감정 욕망에 직접 구조를 심는 대화 설계 기술이야. 감정과 쾌락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교차 자극의 원리야. 여자의 뇌는 이 감정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지 않아. 감정과 쾌락이 함께 터지면 그 사람 자체가 쾌락의 상징이 돼. 예를 들어보면 데이트 중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 보통은 우산 없네, 젖겠다, 어쩌지? 이런 식의 불쾌 회로를 흘러가. 하지만 슈네인들은 감정, 쾌락, 교차 자극을 루틴으로 바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집중하게 되지 않아? 네가 젖을까봐 내가 더 다가갈 수밖에 없네. 혼자 있을 때 내리는 비는 싫었는데 너랑 같이 마는 비는 낭만 있고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쾌락을 섞어서 각인시키면 그 감정 전체가 기분 좋은 기억으로 저장이 돼. 이게 교차 자극의 원리야. 근데 만약에 2단계를 놓친다면 앞에서 아무리 감정을 흔들고 무의식을 해석하고 프레임을 공들여 쌓아도 소용없어. 결국 그녀는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버릴 거야. 그냥 감정 노름이었지. 현실감은 없었어. 그리고 너 혼자 멍하게 분위기도 좋았는데 감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끝났지? 혼잣말로 자책하는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한 줄 화법 하나 꺼내줄게. 이 상상을 설계할 땐 절대 정색하면 안 돼.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리고 그 안에 진심을 녹여야 돼.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강태공 대화법이야. 예를 들어볼게. 여자가 이렇게 말해. 요즘 등산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 그럼 보통 남자는 등산 좋아하나 보네 이러지. 하지만 진짜 유혹자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등산 가도 라면 먹기 전에 경치부터 사진 찍을 타입이지. 근데 알지? 그런 애들이랑 등산 가면 내가 물까지 챙기게 되는 거. 어때? 장면이 그러지. 둘이 등산 가는 그림, 그녀는 사진 찍고 너는 뒤에서 물 챙겨주는 그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프레임이 깔려있잖아. 상상이 곧 감정의 몰입이야. 이 남자랑 이런 거 하고 싶다를 넘어서 이미 한 것 같아. 이런 착각을 만들게 되는 거지. 심리학적으로도 반복되는 상상은 기억처럼 뇌에 저장돼. 그리고 감정이 붙은 기억은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해.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여자에게 이런 감정, 상상, 프레임이 연결되는 순간 그녀는 너에게 스스로 묶이기 시작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는 네가 없는 공간에서도 너를 상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른 포지션으로 바꿔볼게. 여자가 이렇게 말해.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다. 다음에 혼자 와야지. 이 말의 서브 텍스트는 뭐야? 다음엔 네가 데려오면 좋겠다. 같이 오는 상상을 하고 있다. 근데 자존심 상하니까 혼자 온다고 말하는 거야. 이걸 해석 못하면 맛있겠는데 하고 끝나지. 하지만 진짜 유혹자는 이렇게 말해. 혼자는 안 돼. 거기 내 자리야. 다음엔 내가 예약해둘게. 오늘 말고. 네가 혼자 가고 온 그 다음 날로.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지. 뭘 해. 근데 그 순간 이미 머릿속에 장면은 저장됐어. 그리고 감정이 시작되지. 이런 감정, 포지션, 상상력, 삼각편대를 날리면 여자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묶여요. 그리고 그냥 남자에서 내 남자로 포지션이 바뀌지. 상상은 여자의 뇌에서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는 창문이야. 그 창문 속에서 너를 반복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감정을 더딥히고 프레임을 입히고 드라마를 심어줘야 돼. 그러면 그녀는 너를 그냥 호감 있는 남자가 아니라 갖고 싶은 남자, 상상 속 연인, 결국 현실화시키고 싶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여자가 갖고 싶은 남자가 되는 법.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 상상되는 너, 그걸 설계하라. 그리고 상상을 설계할 때 너는 말이 많아지면 안 돼. 이걸 감정 통제자의 에너지 매핑이라고 하는데, 즉 내가 고요하면 그녀는 흔들린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고급 기술인데, 남자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조율하고 설계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 이게 스테이트 전자측에서는 감정 통제자의 에너지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여자는 감정적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흥분해. 그리고 남자가 그 에너지에 휩쓸리면 관계가 수평이 되거나 역전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늘 한 박자 느리고 한 톤 낮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돼.
이건 텐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진짜? 오빠가 나한테 그걸 말도 안 하고 했어? 그러게 말 안 했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네가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나한테 신경 쓰고 있었단 거네. 기억해 시리. 이건 말장난이 아니야. 에너지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걸 감정 리듬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야. 쾌락, 갈등, 회복의 드라마 3단 루틴. 여자는 완벽한 안정보다 불안, 회복 드라마 속에서 더 중독돼. 오늘따라 너 말투가 너무 예뻐서 나 약간 설렜다? 진짜 너한테만 느끼는 감정이야. 근데 말 나온 김에 가끔은 너무 네가 당당하게 얘기해서 약간 내가 당황할 때도 있긴 해. 너는 모르지. 그럴 때 내 얼굴 빨개지는 거. 그래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그런 네 모습까지도 난 귀엽다고 느껴. 이상하지? 네가 내 감정을 다루는 것 같아. 이걸 반복하면 여자는 쾌락, 갈등, 회복의 파도에서 더욱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결국에는 너 없이는 안 되는 남자로 내 각인이 돼. 여자는 자기가 먼저 감정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절대 남자에게 섹슈얼하게 열리지 않아. 그래서 감정의 대칭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돼. 즉, 내가 너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는 게 필요해. 절대 근데 감정을 다 보여주면 안 돼. 너랑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진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넌 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 한 줄에는 여자는 얘가 나한테 감정이 있네? 근데 다는 안 보여주네? 하면서 상상과 욕망을 키워가는 거지. 그리고 상상이 클수록 너에게 쾌락적으로 열릴 확률도 높아져. 여자의 욕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 그건 무의식의 영역이야. 그래서 너는 말을 줄이고 상상하게 만들고 역할을 심고 드라마를 설계해야 돼. 여자의 감정 회로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곧 관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야. 즉, 그녀가 너와 있을 때 설렘, 안정, 도발, 유혹, 통제, 이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면 그 남자는 여자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남자가 돼.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 꿀팁 하나 더 풀고 갈게요. 보너스 파트. 결핍의 타이밍을 설계하라. 그녀가 나를 열망하는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이건 이 파트가 핵심이야.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갖고 싶은 사람 포지션에서 이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남자, 대체 불가능한 남자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핵심은 감정 몰입, 그리고 그 몰입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예상 밖 감정 자극이야. 여자의 본능은 어떤 남자에게 감정을 주지 않을까? 딱 잘라 말할게. 예측 가능한 남자야. 특히 무난한 남자, 친절하고 착하고 다 받아주고 안정적이지만 전혀 자극이 없는 남자. 그런 남자는 본능적으로 위험 요소 없음, 지루함으로 분류돼. 그러니까 너는 반대로 가야 돼. 예상 가능한 반응이 아니라 예상 밖의 감정 자극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여자가 말해, 나 오늘 진짜 피곤했어.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정보 수집, 반응 보존, 대화 유지, 아무런 감정 몰입도 없어. 슈네이는 다르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너 피곤하다고 말할 때 제일 귀여워. 혹은 그 와중에 나랑 대화하려고 한 거 보면 나 좀 좋아하긴 하나 봐. 여자는 순간 멈칫해. 감정 회로가 꼬이거든. 그리고 웃으면서도 뭐래 미쳤어? 이런 말이 나와. 이건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자극받았다는 뜻이야. 이 감정 찌르기와 풀기를 반복하면 여자는 점점 중독돼. 그 롤러코스터를 너와 함께 타는 감정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 없을 때 딴 남자한테도 이런 말 하겠네? 근데 네가 진짜 그랬다고 해도 이상하게 난 신경 안 써. 그냥 너니까 뭘 해도 좀 봐주고 싶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여자는 감정의 기복을 너와 함께 느끼게 돼. 그리고 중요 포인트 하나. 감정을 식는다. 누구나 그래. 관계가 깊어져도 감정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와. 그럴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폭풍 카톡을 보낸다. 요즘 왜 그래? 나랑 거리 두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연락 끊고 자존심 싸움 들어봐. 그런데 말이야, 슈네인들은 다르게 접근해. 감정이 식은 순간을 다시 끓일 기회로 삼아. 예시 보여줄게.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졌어. 이때 이렇게 말하지. 너 요즘 나한테 시들해졌지?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더 예뻐 보여. 다시 잡고 싶어져. 혹은 요즘 너 나한테 설레는 말 진짜 안 하네. 이러다 나 진짜 다른 여자한테 설레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부담은 빼고 감정은 던지고 그 감정에서 다시 리액션을 끌어오는 거야. 이거를 스테이트 전자책에서는 슬립 타임 리셋 스위치라고 불러. 그게 결핍의 타이밍을 설계하는 힘이야. 결핍은 무작정 거리두기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감정을 빼주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넣어줄 타이밍도 있어야 돼. 그래야 여자는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움직인다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 그때 여자는 느껴.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있어. 다
달라. 이 남자랑 얘기하면 감정이 움직여. 나 요즘 왜 자꾸 이 사람 생각나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의 몰입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감정의 결론을 네가 지어야 돼. 대화든 감정 교류든 마무리는 항상 리드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바로 알파의 진짜 프레임이야. 만약에 여자가 삐졌어. 너라면 뭐라 할 것 같아? 미안해. 혹은 나 왜 그래? 그러잖아. 그런데 슈네인들은 귀엽게 삐져놓고 말은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런데 네가 내가 좋아하는 네 모습 중에 하나야. 감정을 웃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 마무리는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삐지고 서운함은 느끼겠지만 매력은 식지 않아. 이 남자는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이 남자는 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더 갖게 돼. 이게 나보다 우위에 있는 남자로 각인되는 유일한 경로야. 여자의 무의식에 알파를 각인시키는 역할 몰입 대화법, 감정의 성역화. 남자들 대부분은 착각해. 내가 돈을 잘 벌면 여자들이 나를 따르겠지? 내가 외모만 더 괜찮았으면 저 여자랑 잘 됐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여자의 무의식에 어떤 역할로 각인되느냐, 그게 바로 알파를 결정하는 기준이야. 여자는 논리로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죠. 역할과 감정으로 기억해요. 즉,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감정 역할을 했는가, 이걸로 남자를 평가하고 잊을 수 없는 남자로 인식을 해요. 여자의 뇌는 유아기적인 본능을 기반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남자에게 끌려요. 이걸 무의식 안에서 알파 역할로 세팅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남자로 보일 수 있을까? 정답은 감정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된 남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잘 들어봐. 여자가 자주 만나는 남자 중에 편한데 설레지는 않는 남자가 있어. 또 반대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정신없고 불안한데 끌리는 남자도 있어. 바로 이 두 번째가 여자의 무의식에 알파로 각인된 사람이야. 우린 여기서 알파 연기가 아니라 역할 몰입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 이게 정체성 게임이야. 여자의 감정을 흔드는 남자들은 그 순간 감정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 드라마 속에 빠지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그리고 내가 널 위해라는 구조야.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역할 부여예요. 넌 내 여자처럼 느껴져. 난 네 감정을 책임질 남자야. 이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맥락을 은근하게 깔면 무의식이 반응한다니까? 여자의 무의식은 늘 역할에 반응을 해요. 나를 챙겨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의 고단함을 알아채는 남자, 나랑 우리라는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남자. 이 포지션을 잡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자에게 정서적 고정이 걸려요. 이게 바로 스테이트에서 말하는 감정 리드, 루어타임 설계예요. 그녀에게 감정 기반으로 한 미래를 상상을 심어주는 순간 이미 당신의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여자가 말해.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맥주 못 마셔. 이때 평범한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해. 아, 그래? 와, 대단하다. 다이어트도 하고 고생 많겠네. 반응 없어. 그냥 대화야. 근데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지. 땡땡아, 지금 그런 얘기하며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진짜 나쁜 여자네. 혼자 예뻐지겠다고 내 쾌락을 빼앗아? 농담 반, 진담 반. 여자는 그 순간 장난스러운 말투 뒤에 숨어있는 남자다운 서사를 느껴. 그게 바로 알파 역할 몰입이야. 예시를 하나 얘기해주자면 여자가 데이트 중에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그런데 말을 안 해. 보통 남자들이 뭐라 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말을 해야 알지. 그럼 알파 역할 몰입을 한 남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지금 약간 귀엽게 토라진 것 같은데 그 표정은 혹시 한 입만 안 줘서야? 그럼 이 순간 그럼 여자는 어떻게 알았지? 그게 역할 몰입의 출발점이야.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는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해. 이 감정은 이 남자랑 있을 때만 느껴져. 이게 생기면 끝난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질문, 어떻게 그걸 만들어? 스토리, 역할, 상상, 몰입, 이 4단계를 활용을 해야 돼. 예시를 얘기해주자면 너는 말투가 되게 따뜻해. 근데 신기한 게 그 따뜻함이 나한테만 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랑 있으면 내가 평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 이 말은 역할 부여, 감정 몰입을 동시에 일어난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 나는 이 남자한테 의미 있는 존재야. 이런 느낌이 생기면서 관계에 자기 효능감이 생겨버려. 그리고 그 효능감은 중독이 돼. 나는 이 여자를 리드하는 남자다. 나는 이 여자의 감정을 설계하는 남자다. 나는 이 여자의 욕망을 알아주는 남자다. 이런 프레임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는 자신의 감정 구조 안에 한 자리 잡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 차은우, 송강, 데려와도 힘들어. 그럼 감정의 성역화는 뭐냐고? 쉽게 말해서 이 남자랑 있을 때 나의 감정이 특별하게 취급받는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야. 그녀만 알고 싶은 우주를 만드는 거지. 이건 좀 심화 개념인데 여자에게만 허락된 감정 공간을 만들어줘야 여자는 그 공간을 신성한 연결감으로 느껴. 예를 들어 여자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진짜 나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평범한 남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에이 괜찮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여자의 감정을 성스럽게 만들어주진 않거든. 이럴 때 감정의 성역화 루틴을 이렇게 쓴다. 땡땡아, 난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서 좋다? 아무 말도 못하는 애들보다 100배는 낫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그만큼 진짜라는 거니까. 여자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 앞에선 내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인식을 갖게 돼. 그게 바로 무의식의 각인의 시작이야. 또 다른 예시, 여자가 슬쩍 감정적으로 자극을 줘. 오빠는 나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거 맞아?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연하지, 너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데, 이렇게 대답하겠지. 근데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그냥 방어야. 진짜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땡땡아, 넌 진짜 매력 터지게 생겨놓고 왜 그런 말로 남자 흔들어? 너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심장 뛰게 만드는 재주 있다. 여자는 당황해. 왜냐하면 감정을 자극하려고 던진 테스트가 거꾸로 성역화 돼버렸기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감정, 특별함으로 리프레임 되는 순간 남자의 프레임이 그녀의 무의식에 각인돼 버리는 거지. 또 예시를 보면 우리 둘만 하는 장소 하나 만들어 볼까? 다음에 기분 꿀꿀할 때 여기 와서 내 생각해. 나도 그럴게. 이 자리는 우리 둘만의 성역이야. 내가 딴 여자랑은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어. 그 말은 너한테만 해주고 싶었거든. 이런 식으로 그녀만 알고 있는 대화, 장소, 기억 은유, 농담 이런 걸 성역처럼 만들어주면 그 감정의 근간은 그녀 안에서 무의식의 보물창고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혹의 본질이야. 단순히 대화를 잘하고 리액션을 많이 해서 얻는 호감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이 네 앞에서 다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알파 역할몰이 감정 성역화가 돼 있어. 여자는 기억해. 그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 속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나의 감정과 연결된 사람이 되면 절대 쉽게 끊어낼 수 없어. 이게 진짜다. 이게 여자의 무의식이 각인되는 프레임이고 진짜 알파 게임이야. 슌의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따라온 분들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자가 갖고 싶어지는 남자가 되는 6가지 공식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설득하지 마라. 다만 느끼게 해라. 두 번째, 이해받고 싶어하는 건 여자의 본능이다. 세 번째, 너를 묻지 말고 그녀를 해석하라. 네 번째, 우리의 프레임을 선점하라. 다섯 번째, 상상을 설계하라. 마지막 보너스 파트, 결핍의 타이밍을 설계하라. 이 6가지는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그녀의 뇌를 설계하는 법이고요. 그녀의 감정을 휘어잡는 감정의 몰입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들을 진짜 감정의 언어로 바꿔서 너의 대화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녀는 너를 선택지가 아닌 운명처럼 느끼게 될 거야. 정말 어떤 책에서도 영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야. 여자의 욕망을 다룰 수 있는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단순히 감정을 리딩하는 걸 넘어서 쾌락, 설렘, 중독, 그리고 통제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최상위 유혹자가 되는 거야. 이제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그녀가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남자가 될 건지, 또 하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될 건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하는 핵심 정리본이 있어요. 여자를 갖고 싶게 만드는 남자의 시작점. 이거는 단순한 전제책이 아니에요. 제가 15년 동안 실전 경험, 수천 명의 남자들이 변화를 체감한 최상위 유혹자의 기본 마인드셋 총정리 PDF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PDF를 받으시고 그 안에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했던 말들이 전부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에 설명란에 초성 무료 PDF 받기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세요. 시간 지나면 링크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지금의 나를 만든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길게요. 좋은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가 갖고 싶어지는 남자가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슌애들에게 변화의 불을 붙이는 라이터가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자는 왜 남자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가? 여자의 본능 편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였습니다.